몇 달 전 리코의 360도 카메라 세타 X를 리뷰한 적이 있는데요. 요약하면 온디바이스 스티칭이 가능하고 파일 호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각종 편집 프로그램에서 편집이 용이하고 특히 화질이 뛰어나서 VR 투어나 부동산 사이트 등에서 주로 사용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럼 일반인은 쓰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리코 세타 X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12가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길 가다가 세타 X를 주우셨다거나 사긴 샀는데 처박아 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으셨거나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아직 360도 카메라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활용 방법은 바로 핸드헬드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들고 찍는 건데요. 아니 이건 기본이지 이게 무슨 활용 방법이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잘못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가능한 한 가느다란 셀피 스틱을 사용하셔야 되고 스마트폰 셀카봉 사용하듯이 이렇게 꺾어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360도 카메라는 두 렌즈의 이미지를 합치는 과정에서 셀피 스틱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스틱이 보이지 않는 게 특징인데 셀피 스틱 어댑터가 카메라 폭보다 크다면 그대로 노출이 되겠죠. 특히 스틱을 꺾어서 사용하면 기껏 감춰놨던 스틱이 드러나는 거라 360 카메라를 사용하는 의미가 퇴색해요. 360 카메라는 렌즈를 직접 바라보지 않아도 되니까 늘 스틱과 카메라는 일직선을 유지해 주시거나 이런 360 카메라 전용 스틱을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셀프 촬영을 하는 경우 수직보다는 수평을 유지하면서 촬영해 주세요. 360 카메라의 특성상 스티칭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스티칭 라인이 생기게 되는데 이 스티칭 라인이 얼굴을 지나가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늘 수평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그냥 화면을 보면서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핸드헬드는 사진이나 영상 모두 어울리니까 다양하게 찍어보세요. 360 카메라를 활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니 해도 사진일 텐데요. 특히 세상을 작아 보이게 만드는 리틀 플래닛은 360도 카메라의 느낌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타이니 플래닛이라고도 하는데 마치 어린 왕자의 사파를 보는 것 같은 재미있는 느낌이죠. 하늘이 예쁘다거나 천장이 멋있다거나 이렇게 머리 위 풍경을 강조하고 싶을 때 유용하고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높이나 거리가 중요해요. 피사체가 행성보다 더 커 보여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피사체에 가깝게 그리고 낮게 위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카메라를 낮춰서 찍으면 되는데 작은 삼각대가 있다면 이렇게 바닥에 세워두고 찍는 것도 좋아요. 편집은 세타 플러스 어플에서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 리틀 플래닛 효과를 적용해주면 되는데요. 화각과 방향을 적당히 선택해서 보정을 살짝 더해주면 돼요. 리틀 플래닛 효과는 사진이나 영상 모두 잘 어울려요. 롤링 플래닛은 리틀 플래닛의 응용 버전인데요. 말 그대로 행성이 회전하는 느낌을 주는 건데 이건 핸드헬드로는 어렵고 작은 삼각대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바닥에 고정하고 높이는 최대한 낮춰주세요. 그리고 카메라 주위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돌면서 촬영하면 됩니다. 오래 돌 필요는 없고 한두 바퀴만 돌면 돼요.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에서 키프레임을 이용해 인물의 위치를 고정해주면 되는데 인물이 너무 작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죠. 카메라와의 거리에 따라 인물의 사이즈가 달라지는데 한 걸음 떨어지면 이 정도, 두 걸음 떨어지면 이 정도, 세 걸음 떨어졌을 때 이 정도 느낌이라 대략 1.5m 정도 떨어졌을 때 가장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건물이 밀집한 것보다는 탁 트인 곳에서 촬영하는 게 정말 작은 행성 느낌이 나니까 이것도 참고하세요. 세타 X의 장점 중 하나가 이렇게 원본 파일을 편집 프로그램에 바로 불러와서 편집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제가 파이널 컷 프로를 사용 중이라 파이널 컷 프로 기준으로 설명드렸지만 프리미어 프로나 다빈치 리졸브 같은 프로그램들도 방법은 다 비슷합니다. 터널샷은 리틀 플래닛의 정반대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프레임을 통해 하늘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꽃밭이나 잔디밭 등 바닥을 강조하고 싶을 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평범한 건널목도 특별하게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핸드헬드나 삼각대 거치 모두 가능하고 사진이나 영상 모두 어울려요. 특히 사진 찍을 때 다리를 쭉 벌려주면 좀 더 그럴듯한 사진이 되니까 이것도 꼭 참고하세요. 360 카메라만 있으면 드론이 없이도 드론으로 찍은 느낌을 낼 수 있는데요. 특히 놀러 갔는데 루프탑이 있다. 그러면 꼭 올라가서 찍어보세요. 루프탑에 올라가서 건물 밖으로 카메라를 뻗어서 사진 촬영을 하면 되는데 건물 밖으로 카메라를 뻗어야 하니까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스틱이 길면 좋지만 짧아도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카페에 갔는데 일행이 있다면 테이블에 카메라를 올려놓고 테이블 샷을 찍는 것도 시도해볼 만합니다. 세타 X는 바닥이 평평해서 따로 거치대가 없어도 쉽게 세워둘 수 있는데요. 사진이나 영상 모두 가능하고 영상의 경우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약간의 회전을 주면 더 재미있겠죠. 하지만 여성분들의 경우 대두샷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핸드헬드의 기출 변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0 카메라의 3인칭 촬영 느낌을 최대한 살려보는 건데요. 먼저 오버숄더 샷이에요. 이름은 그냥 제가 붙여본 거고요. 이렇게 스틱을 어깨 위에 얹고 원하는 장소를 돌아다니면 되는데 마치 게임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부감샷을 혼자서도 찍을 수 있어요. 사진보다는 영상에 더 어울리는데요. 여행지라든가 특정 공간을 간접 경험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독특한 느낌의 브이로그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다만 파일 용량의 압박이 있으니까 1분 이내로 짧게 찍는 게 좋고, 뛰거나 너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영상이 심하게 흔들리니까요. 방향을 정해놓고 천천히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편집은 인물을 화면 아래에서 3분의 1 지점에 고정시켜 놓고 적당히 화각을 움직여가면서 키프레임을 찍으시면 돼요. 이건 마치 따라오면서 찍는 것 같다고 해서 팔로우 샷이라고 이름 붙여봤는데요. 이렇게 스틱을 거꾸로 쥐고 등 뒤에서 촬영을 하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편집 방법은 동일한데 이 경우엔 인물을 중앙에 고정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장소나 공간을 소개할 때 좋은 방법인데요. 장소를 옮겨가면서 찍은 다음 교차 편집을 해주면 아주 멋진 여행 영상이 되겠죠? 다음은 전통적인 로우 앵글 샷이에요. 카메라를 이렇게 내려서 위를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액션캠으로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지만 360 카메라는 넓은 화각으로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런 로우 앵글은 도심의 마천루라든가 숲이라든가 머리 위쪽의 풍경을 담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데 사진이나 영상 모두 어울리기 때문에 꼭 시도해봐야 할 필수 촬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인칭 촬영의 느낌을 좀 더 내고 싶으시다면 백팩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스틱을 백팩 주머니에 꽂아서 메고 다니면서 촬영하면 되는데요. 어플을 이용해서 촬영을 컨트롤할 수 있고 사진보다는 영상에 더 적합해요. 일단 두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트래킹이라든가 짐이 많은 경우에 사용해 볼 만한 방법인데 백팩에 따라 고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스틱이 너무 길면 장애물에 걸려서 오히려 더 난감한 경우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60도를 모두 촬영하는 360 카메라의 특성상 자동차에 장착하면 운전자를 찍으면서 동시에 바깥 풍경도 찍을 수 있는데요. 고릴라 포드라든가 이런 관절 삼각대를 사용하면 대시보드 위에 세타 X를 안정적으로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접착 거치대를 써봤는데 대시보드 재질 때문에 잘 안 붙더라고요. 자동차 유리에 부착할 수도 있는데 요즘 같은 더위엔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는 게 가장 안정적이었어요. 촬영이 끝나면 키프레이밍을 통해 운전석과 창밖을 동시에 보여줄 수도 있고 키프레임으로 시점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서 와, 블랙박스로 쓰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쉽게도 루프 레코딩 기능이 없어서 블랙박스 대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렵고 그냥 운전에 방해되지 않게 짧게 찍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세타 X의 마지막 활용 방법은 구글맵 스트리트 뷰예요. 360 카메라는 로드 뷰나 스트리트 뷰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내가 찍은 사진을 올려서 스트리트 뷰처럼 활용하는 거죠. 몇 차례 언급했듯이 세타 X의 장점 중 하나가 이미지나 영상을 편집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먼저 구글 맵에 들어가서 내가 방문한 장소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사진 탭에 들어가면 스트리트 뷰 및 360도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사진 추가를 누르고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적용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요. 적용되고 나면 이렇게 사용자가 사진을 돌려가면서 스트리트 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프로필에서 내가 올린 스트리트 뷰를 모아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도 되면서 나만의 특별한 여행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제가 올린 스트리트 뷰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360 카메라를 잘 활용하려면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주변 360도를 모두 촬영해주기 때문에 앵글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대충 찍어도 된다는 점, 그리고 스틱을 지워주는 3인칭 촬영 효과가 가장 큰 장점인 반면 동영상 촬영 시엔 용량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대화 장면이라든가 브이로그라든가 장시간 촬영에는 적합하지 않고 장소나 공간을 짧은 시간 동안 다이나믹하게 담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카메라의 높이나 피사체와의 거리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되는데요. 카메라와 피사체가 멀어질수록 일반적인 영상이 되고 가까워질수록 독특하고 재미있는 영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리코의 세타 X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 몇 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나름대로 이것저것 찍어봤는데 장마철이라 좀 더 다양한 영상을 담지 못한 게 아쉽네요. 이제 곧 장마도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360 카메라 서랍 속에서 썩히지 마시고 재미있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